분석 시간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거래가 동반돼야 된다. 그리고 IT, 삼성전자 위주의 반등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이다. 그래서 시장 시그널을 포착하는 팁들 여러 가지 주셨는데 어제 거래도 좀 들어온 것 같고요. IT가 시장 대비로는 좀 강한 움직임, 오후에 이렇게 좀 살아나는 흐름이었는데 의미 있는지 전문가님이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의미 있죠. 오, 네. 삼성전자 어제 83,900원에 끝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중요 가격 기준이 있었잖아요. 5월 말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 가격으로 이제 77,200원. 그래서 여기서는 악재가 나오든 HBM 통과든 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 사두면 돈이 된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사라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그 기준을 아래로 제시하지 않고 위로 제시를 해드렸죠. 시장이 시간을 끌 건지 안 끌 건지, 그리고 2880에서 2850 요 구간에 만들어 놓은 이 현금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2710하고 2650 이런 투매가 나왔을 때만 공략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은 계좌 보호구역인 삼총사로 좀 도망가 있으셔야 된다 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가 18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면서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라리 더 살 생각을 하고 84,000원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 조절만 우리가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이런 LG그룹주, LG이노텍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을 때 이때 매수 타이밍도 좋았지만 매도 타이밍도 좋았잖아요. 먹고 토하지 않고 이익 시험도 잘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이 자금이 들어온지를 좀 보자. 그래서 5월 말에는 77,200원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84,000원이라는 가격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여러분. 어제 얼마 끝났던가요? 83,900원이 끝났잖아요. 100원 오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2,700에서 막 버티는 거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제가 신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수렴되냐 이거예요. 주식은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350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58,000원도 그렇고 하이닉스 88,900원 추천드렸을 때도 그렇고 셀트리온 185,000원 매수 의견 드렸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 가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치, 그 다음에 상대 가치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밸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편협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밖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돈의 입장에서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하나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딱딱 이 기업에 대한 밸류,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뭐 해외 시장에 영향을 좀 받겠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딱딱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 이익에 따라서 너희들의 대한민국 밸류는 이 정도야. 딱딱딱딱. 돈들은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응을 해야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환율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한 2, 3주 전에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상단으로 제가 1,390원. 요거 넘어가면 이거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1,360원으로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환차익이 생긴다. 그럼 트럼프 변수가 터지든 다른 변수가 터지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는 이제 돈이 안 되는 거고 돈 되는 걸 해야 된다 해서 1,360원으로 오면은 외국인들은 환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그 사람들이 77,200원에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이 생기니까 팔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이자를 더 주겠다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가 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오전장하고 오후장은 달랐어요. 오전장하고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요 세부 실적 관련된 내용 어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막 전고 좀 뚫던 주식들 갑자기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싹 다 이동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있었던 자금도 다 뺏어오고, 그 다음에 전력주나 뭐 화장품주들이나 식품주들도 일부 차별적인 반등은 있었으나 주인공을 그냥 반도체로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돈들이 이미 다 결정한 흐름들이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왜 어제 의미가 있었느냐? 첫 번째, 여러분 환율 1390원 진짜 시간 한번 봐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390원이 상단을 작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한 2, 3주 전부터 이야기해드려.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봐봐요. 1390원 상단이지. 그리고 지금 1369원이잖아요. 어제 깼잖아요. 그죠? 그럼 1360원으로 내려면 어떤 상황이 된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도망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환착이 생기는데, 근데 그 돈이 여러분 1, 2천억이 아니라 조단이라고요. 조단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환율이 급락하는 요 구간에 떨어질 때 이슈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예상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명분이 동반되면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BOJ에서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죠? 엔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명백한 상황이잖아요. 엔화를 금리를 올릴 거야가 아니잖아요. 올린 거잖아요. 예상이 아니라 확정된 거잖아요. 여기에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바꾸잖아요. 금리나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환율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야,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이거 비관적으로 보면 아무 바보 되겠는데, 이게 확인이 된 거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익의 40% 차지한 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AI의 촉발을 일으켰었던 하이닉스 관련된 한미 반도체 관련된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이 사실상 독주 플레이가 그동안 나왔었지, 삼성전자는 찬밥 신세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HBM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걸 제가 판을 엎었잖아요. 그죠? 예, HBM으로 하이닉스가 중요하긴 한데, 그죠? 그건 이제 돈을 끌어오는 요인인 거고, HBM이 올해 24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이닉스가 절반 먹으면 12조에 거기에 마진이 50% 정도 남으니까 6조, 7조 버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작년도에 디램이 마이너스 1조였어요, 여러분. 올해 20조로 전환한대요. 그럼 HBM, 하이닉스 점유율을 다 먹는다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올해 갑자기. 그래봤자 6조예요. 근데 디램은 마이너스 1조에서 19조, 20조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6조가 중요해요? 아니면 마이너스 1조에서 20조로 전환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가 하고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올해,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해 낸드가 한 2조에서 3조밖에 안 날 거라 생각했다고. 근데 낸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분기 단위로 삼성전자가 가격 올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없어. 80조, 9조 수준 높아졌어요. 자, 올라가면 8, 9조예요. HBM은 갑자기 다 먹어도 6조.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눈에 지금 보이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5월 말에는 77,200원에 사두면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들보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 되게 단순하지만 결과가 좋다고요. 그리고 이번 구간도 84,000원을 제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8만 원 초반에서는 다시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최근 들어서 벌거벗은 종목상가 이것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지만 결과가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를 가중해서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의 성적표를 매기는 거예요. 이번 구간에 어제 시장에 반등 나왔을 때 누가 제대로 반등 나왔는지 한번 볼까? 그럼 뭐가 나눠집니까? 아, 얘가 진짜였구나. 얘가 실적이 그나마 괜찮게 나왔네. 이런 주식들이 선별되지. 그러면은 이번 구간에서 이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가지고 똑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더 매수 우위가 붙는 쪽으로 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부장을 투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부장에서 수익률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주도주들 쪽에 비중을 실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관리죠. 이건 계좌 관리지.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대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2780,
아래쪽으로 2710과 2650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2780을 넘어갈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의 매수 유동성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84,000원을 돌파를 하는데 잘 안 빠져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중간에 내리면 나만 바보 되겠구나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기나 원익IPS. 그러니까 삼성전자 딱 붙어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요런 쪽으로 비중을 더 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점을 깨는 애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주식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유한양의 셀트론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은 3분기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기본 포트 전략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건설이나 이제 기계 관련된 섹터들 쪽이 자금이 계속 이어지는지 고점이 좀 높아지는지 보면서 나머지 포트 관리를 하면 되겠죠. 제 전략 잘 참고해서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과 바이오 3종사를 포트에 좀 여러분들 주력으로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현금만 잘 활용하면 시장보다 계속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IT하고 바이오 쪽도 종목 꼽아서 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에 IT가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가 들썩이니까 그동안 잘 가던 제약바이오에서 뭔가 좀 매물이 출회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제약바이오는 IT가 잘 가면 자리를 좀 뺏기게 될까요? 어떤 시각이세요? 저는 이 방송 통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드렸어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절반이나 3분의 1은 이익션 하자.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고점은 모른다. 그리고 이 돈을 어디다 투입하라고 했냐면은 바이오 3총사에 투자하라고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 이거 이외엔 지금 제가 추천하고 있는 바이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호스피 바이오 중심주 3마리만.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이렇게 종목 콕콕 찝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정석이었고요.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